네, 안녕하세요. 널푸른교육 남윤호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송파에서 아이들 2010년부터 쭉 지도하면서 영재반하고 저희 과학 전체 하고 수학하고 커리 잡고 진행해오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3월 개강 앞두고 학부모님들 과학 설명회 많이 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과학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좀 시간을 내서 꼭 좀 뵙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현 고1부터 바뀌는 입시에서 고등과학이 뭔가 좀 변화가 꽤 많더라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정확하게 중1부터 여유가 좀 있을 때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정리하는 김에 이것저것 좀 담아봤습니다. 앞부분에 고등과정 얘기가 좀 나오더라도 좀 당황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내용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왜 이런 커리큘럼과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이번에 바뀌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와 과학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현 고1부터 현 중2부터 중등과정은 이렇게 적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고등과학 교육과정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땠냐면요. 통합과학이었고 그거를 1, 2로 쪼갠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원, 화원, 생원, 지구과학 원이 이렇게 원이라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던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투라는 이름이 빠지면서 쪼개졌습니다. 네, 완벽하게 그 내용이 똑같은데 쪼개진 거는 아니고요. 약간씩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것만 배우는 건 아니고요. 이런 융합 선택 과목이나 이런 특목 과목 같은 경우도 일반 고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들을 수 있게 별도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어떻게 배우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거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이번에 공개되고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듣는 거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듣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 1, 과학탐구 1을 듣고요. 1학년 2학기 때 2, 2를 듣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1을 듣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걸쳐서 2를 나눠 듣고 아까 탐구 이 융합 과목은 또 2학기에 듣더라고요. 근데 요거 사실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뭘로 보셔야 되냐면요. 이전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전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는 통합과학이라 됐던 게 1학기, 2학기 구분이 되게 쪼개졌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하나의 통합과학이 있었을 때는 진짜 학교마다, 다 과목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는 이거 가르치고 누구는 그 다음에 이거 기말은 또 이거 이런 식으로 엄청 섞였었는데 이제 어쨌든 1학기, 2학기 구분이 됐으면 조금 덜 그러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과목별 선생님들이 편성되는 부분은 마찬가지라 정치는 없는 건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 물화 생을 골랐으면요 1학기에 끝내지 않았습니다. 1학기에는 골랐는데 1학기에 안 끝내줍니다. 4개 중에 2개 정도 끝내줍니다. 그럼 남은 거는요 2학기에 또 선택해서 듣게 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개정교육과정이 들어가면서 학교가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한 학기에 끝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한 부담으로 입자 발표됐을 때부터 저희 소장님, 저희 과학팀장님들이 계속 얘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원래 그냥 보여지기로는 그냥 한 학기에 하나 고르게 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 걸쳐서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나만 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의 학습 부담이 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투 과정 같은 경우에는 투 과정도 2학기에 걸쳐서 들었었지만 사실 누가 3학년 2학기에 수능을 앞두고 내신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1학기 때 거의 대부분 내용을 좀 마치는 형태였기 때문에 요거는 반대로 여유가 좀 생겼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투 과목 자체가 워낙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투는 쉬워졌네라 볼 수는 없지만 기존보다 어느 정도 학습 부담은 반대로 여기서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번에 좀 바뀐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까지 아마 초6까지는 중1까지는 확실하고요. 초6은 잘 모르겠다고 초5는 또 확실하게 다음 개정 교육과정을 따를 것 같습니다. 흉흉한 소리가 들려오죠. 수능을 2번 본다느니 2번 볼 때 각각 2개 본다느니 이 얘기를 학생 설명회 해주면 중학교 1학년들 난리가 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자기들이 이게 아니라고. 근데 여러 소문이 들려오지만 저희 초6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상대평가 5등급제로 여기까지를 다룬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고요. 융합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이거를 애들 보여주면 9등급 빡빡한 게 5등급이 됐구나. 우리 조금 여유가 생겼네. 중3 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이제 문제가 이게 상대평가 5등급이 왜 9등급이 5등급으로 왜 바뀌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싹 다 절대평가로 바뀌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변별력을 도저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5등급으로 낮추더라도 상대평가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9등급제일 때는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투 과목은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어렵게 낼 이유가 없죠. 애들 A 성취도 받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이게 5등급이긴 하지만 상대평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랑 학교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변화는 수능에서 선택이 없어졌고 모든 애들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애들이 똑같이 듣는다는 겁니다. 원래도 법적으로 문이과는 없었지만 대학교가 문이과가 있으니까 애들이 요 선택을 정말 맞춰가지고 했었다면 이제는 전혀 그런 거 없이 통합으로 배우게 됩니다. 네, 요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렇게 어려운 것들 정말 이거보다 통합과학보다 이 원이 훨씬 어렵고 원보다 투가 훨씬 어려운데 이렇게 애들이 배우고 있었는데 수능을 1학년 걸로 보는 거죠. 아마 많은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친구나 3학년 친구도 계속 통합과학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쨌든 이걸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가 아무튼 간에 이것보다는 쉬운 1학년 때 배운 걸로 아이들이 똑같이 수능을 보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학생이라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전국의 모든 학생이 통합과학을 3년 동안 배워서 수능을 봅니다. 물론 배운 것보다 지가 스스로 공부한 것도 많겠지만 그러면 변별력을 주려면요. 적은 범위에서 변별력을 이 긴 기간을 주려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게 두 번째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과학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사실 고등학교가 워낙 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을 좀 덜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뭐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해서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학교에서 시험도 대부분 안 봤습니다. 다시 자유학기제로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는 시험도 잘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TV를 틀어줬습니다. 영상으로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게 개정이 들어가면서요. 아이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생물의 구성 파트에서 구성 쪽이 강화되고 열하고 여기 태양계에서 내용들이 2학년 때 아이들이 배우던 게 1학년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저먹다시피 했던 쉬운 1학년 과학에도 약간의 이제 개념 난이도가 생겼고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힘 같은 경우에 이거 과학고에 맨날 나오는 파트이긴 한데 1학년 때 배우는 힘은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 힘의 뜻이 뭐야? 이게 뭐야? 이 정도였으면 고등학교의 운동 법칙 내용이 1학년 때도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쉬었던 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는 조금 쉬워졌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요. 여기 학부모님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 아이들 과학을 학원에 안 다니려고 하는 친구가 많겠지만요. 애들이 언제 엄마 나 과학 학원을 다녀야겠어? 과외를 해야겠어? 공부를 해야겠어? 인강을 시켜줘? 라는 말을 언제 하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특히 1단원 들어서면서 물질의 특성 들어서면서부터 아이들이 멘탈이 나갑니다. 그 원소 이런 기호 외우고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파트가 2학년이었는데 1학년으로 조금 바뀌어주고 반대로 좀 부담이 적었던 과목들이 옮겨왔지만 여전히 중학교 과학에서 물화생지 핵심인 단어는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2학년 때. 그래서 조금 줄었다 해봤자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여기 애들이 까다로워하는 별과 우주 파트도 이동해온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화생지 고르게 밸런스 있게 어렵다.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특히 부담을 좀 많이 느낍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2학년 때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통합과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요 내용, 이 전체적으로 내용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7단원, 8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진로 지도나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에 그냥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편성해 둔 것 같습니다. 중학교 개정교육과정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내용 자체 학기별로 변화는 있지만 어차피 그동안 다뤘던 과목들이라 내신 대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신경 써서 지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입시와 과학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이렇게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볼 거냐, 저희가 궁금했던 게 그전에는 과학이나 사회에서 두 개를 골라서 수능을 봤었는데 지금은 고르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문항수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현재를 유지하기로 발표했고요. 한문하고 외국어, 탐구만 바꾸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원래 20문제 30분을 줬었는데 25문제 4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만 해보시면 한 문제당 드는 시간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수능을 보는 과목입니다. 통합사회도 마찬가지고 변별력을 부여해야 되는데 기존의 문제 20문제 30분에 줬던 거하고 다르게 이제는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5문제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 2개 추가되면 10분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여기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실제 늘어난 10분이라는 게 아주 큰 혜택이라 볼 수는 없다. 이게 늘어난 게 난이도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더 지켜봐야 되고 아마 시간이 빡빡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뀐 부분을 보시면 배점이 원래 2점, 3점이었던 게 이제 1.5점, 2점, 2.5점으로 좀 세분화되면서 문항수가 늘어났고요. 배점 자체는 똑같이 50점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아까 제가 난이도 높을 겁니다. 높아야 됩니다.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3년 동안 배우는데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 일단 작년에 국가에서 발표했습니다. 통합과학 수능 이렇게 낼게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거 지금 저희 게시판이나 여러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낼게라고 했는데 이거 저희 송파 캠퍼스의 과학, 고등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세세하게 분석을 다 했습니다. 이 번호별로 어떤 내용이고 난이도가 실제적으로 어떤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 리뷰를 마쳤는데 보시면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작년 고등학교 1학년 9월에 봤던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하고 유사한 걸 질문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그 중력과 연관돼서 난이도가 높았다면 얘는 오히려 쉬웠습니다. 발표된 문제들 대부분이 다 변별력이 낮고 쉬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개된 건 알겠으나 이거를 분석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 너무 쉬워서 학교 내신보다 쉬운 상황이어가지고 이대로 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 과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게 일단 그냥 단순하게 시간상으로 봐도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중학교 때 여유 있게 통합과학까지 할 수 있는 친구, 사실 통합과학까지 나가는 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적어도 특히 4개 중에 어려운 물원, 화원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좀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자료를 찾으니까 저희 주변에 자사고하고 과학 중점 학교나 난이도가 좀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1학년 통합과학 내신에서 물원, 화원을 알아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몰라도 시간이 들여서 풀 수는 있지만 계산 유형이 복잡하지만 알고 있으면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가면 특히 좀 어려운 문제 있는 학교들에 유리하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5등급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부터 아이들도 바뀌는 게 기존에 이렇게 9등급 비율이 들어갔던 게 5등급 비율로 바뀝니다. 이 표 보여주면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부담이 줄었다. 사실 맞죠? 말도 안 되는 4%가 10%로 줄어들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상위권 친구들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극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의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2024학년도 주요 대학교들, 우리 애들 보내고자 하는, 아직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신 주요 대학교 교과 등급과 종합 등급 컷입니다. 엄청 높죠. 이게 사실 진짜 2만 대도 되게 높은 건데 얘네들 지금 교과 내신으로 보는 학교들 엄청 높습니다. 평균 5학기 평균 등급이 이거라는 뜻이고요. 의대는 참고로 1.00, 1.01 정도 됩니다. 이런 등급 컷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 2028로 그 바뀐 등급으로 변화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적용시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학교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고려대학교 학생과 동국대학교 학생이 똑같은 등급 컷으로 그 안에서 가려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1.37을 받아야 했던 학교가 아니라 이제 1.89나 1.70 정도 받아도 티가 안 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담은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대학교들은 무언가 다른 거를 보고자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네, 그리고 요 1등급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10%란 얘기 들으면 우리가 10%는 되지, 10% 정도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숫자를 보여드리면 우리 주변에 주요 고등학교들, 인원 좀 있는 학교들 보여드리면 전교 28등, 30등 안에 들어가야 10% 정도 됩니다. 반등수로 바꿔드리면요, 반에서 3등 안에 들어가야 10%가 됩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동안요, 합친 게 평균이. 그러다 보니까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거는 1학년 때 얘기고요. 2학년 때부터는 또 말이 달라지는 게, 선택 과목이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전교생이 다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년 가락고가 물원 수강생이 36명이었습니다. 전교에서. 그러면 1등급을 받으려면 전교 3.6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고난도 문제 하나를 틀렸습니다. 100점 2명이었고, 고난도 문제를 하나 틀렸는데, 이게 동석차 룰이라는, 내신은 동석차 룰이 있는데, 그거를 집어서 이 친구가 한 개 틀렸는데 2등급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뀐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2등급은, 실제적으로는 아마 그러니까 현재 9등급 기준은 3등급을 받았을 겁니다. 네, 지금 바뀐 등급 기준으로 2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강수가 줄어들면은 더욱더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신 따기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능이 아무튼 간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쉬운 걸로 보니까 이거 말고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내가 대학교 총장이라도 하는 걸 넣겠죠. 최근에 작년 말에 서울대에서 현 고1 친구들을 위한 2028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한 내용을 한번 슬쩍 보시면요, 제가 다른 거 아니고 딱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서울대는 현재 고3 친구들도요, 2단계에서 내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반영하냐면요, 수능을 못 믿겠어 반영하는 게 아니라 2년 있다가 2028이 오니까요, 이 친구들이 올라오는 걸 감안해가지고 지금부터 입시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도입하니까 누가 따라했을까요? 고려대 따라했고요, 연세대 따라했습니다. 정시에서 이제 내신을 슬슬 반영하고 있는데, 2028 현 고1 애들이 올라오는 시점에는요, 이게 2배가 됩니다. 내신 반영 점수가. 그리고 1단계에서 걸러버리는 2배수가 3배수로 조금 널널하게 받고 내신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대학교에서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전문가 얘기들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이 바뀐 개정교육과정 세대는 내신 관리도 해야 된다. 수능 관리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기존보다 더 신경 많이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전공 연계 교과를 발표하는데, 대부분의 권장 과목을 두고 있는 학과들에서 보시면은요, 미적분을 제일 많이, 미적분과 확통을 반드시 듣도록 수학에서 하고 있으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리학하고 화학 쪽을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들을 때 미리미리 듣고 좋은 등급도 딸 수 있게 대입에서의 과학을 한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입시는 아시겠지만 영재학교와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유가, 영재학교 썼다 떨어지는 친구가 전기고에 있는 학교들에 아무거나 써도 다 되게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고요. 전기고 썼다 떨어져도 후기고 쓰는데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후기고에 있는 국제고나 외고, 자사고를 썼다가 떨어지면 일반고에 페널티가 생기는 겁니다. 그나마 학부모님들의 대다수가 학생들이 서울 쪽 학교를 다닐 텐데요. 서울 쪽 학교는 페널티가 별로 큰 편이 아니라 국제고, 외고, 자사고를 좀 쓰는 편입니다, 애들이. 근데 경기 쪽은요, 페널티가 꽤 큽니다. 상당히 큰 편이라 조금 더 신중하게 여기 학교는 고르는 편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영재교나 과학고는 전혀 지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고등학교들이 반영하는, 내신 반영하는 과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영재학교는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 아버님과 똑같이 학생부를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도 가리지 않은 걸 그대로 볼 수 있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전 과목 성적을 볼 수 있으나 수학, 과학만 본다고 하고 있고요.
전국단위 자사고, 하나고나 외대부고, 민사고 같은 학교들은 이제 주요 과목 5개를 반영하고, 외국어고나 국제고는 영어, 국어, 사회만 반영을 합니다. 요거 과목 할 수 있는데, 반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과목들의 성취도가 A여야 한다는 겁니다. 4학기 동안요.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4학기 동안 모두 성취도가 A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A라고 하면, 성취도라고 하면 한 번의 중간고사가 아니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친, 그 합친 비율대로 합친 게 그 등급입니다. 서울 쪽은 대다수가 수학이요. 30, 30, 40으로 반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도 30, 30, 40이 많은데 학교에 따라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수학은 거의 비슷하고 과학은 편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한다고 보셨을 때요. 제가 2명의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90이 넘었어요. 90 받았습니다. 수행평가도 딱 5점만 깎였습니다. 다른 친구는요. 중간, 기말을 90점을 못 넘었고요. 수행평가는 3점만 깎였습니다. 조금 더 수행평가 신경 썼습니다. 이 친구들이 입시에 학교에 들이밀었다고 할 때요. A 학생은 B를 받아 떨어지고요. B 학생은 A를 받고 통과를 합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게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는 이게 다 안 보입니다. 싹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요. B하고 A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시에서 아이들이 관리를 꽤나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B 하나 있으면 그냥 쓰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 중간 기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수행평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셔도 비슷하겠지만 보통의 여학생들은 수행평가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여학생들 말고요. 보통의 여학생들은 수행평가 관리를 정말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학생을 포함해서 보통의 남학생들은 수행평가 관리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관리를 해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과학 선생님들이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게 꽤 많은 수행평가 비중을 차지한다면 과학은 챙겨야 될 게 더 많아가지고 여기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갈 생각이 없어도요. 지금부터 신경을 써놔야 고등학교는 수행평가 비율이 기본 50%입니다. 뭐 예를 들어 한양외고 같은 학교는요. 이게 수행평가 비율이 80%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관리하는 연습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좀 같이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남학생 학부모님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면접 보고 합격한 친구, 불합격한 친구 모아가지고 면접 질문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걸 보냐면요. 이거 중1 애들 보여주면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2, 3 애들 보면은 나 저거 할 줄 알아 알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 선행 금지가 매우 조금 철저한 선행 영향 평가가 매우 센 편이어가지고요. 여기에 선행 내용이 잘 못 나옵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면접 보고 온 친구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저걸로 애를 어떻게 뽑아요? 라는 질문들을 애들이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선행 질문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로 못하는 애가 뽑힌다거나 하는 일은 잘 없지만 그래도 기존보다 문턱이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전국단위 자사고 같은 학교나 서울 지역 자사고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자소서 위주로 질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샘플 문제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 그 면접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거 면접하면은 떠오르는 기본적인 질문들 같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 정말 좋은 학교, 하나고, 외대고고, 민사고, 상상고나 뭐 세종과고 이런 과학고는 이런 학교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선행 금지, 선행 영향 평가 때문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진짜 못하는 애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잘 골라냅니다. 근데 그냥 막 들어갔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에 이게 경기 쪽 경기 북과고 서울 쪽 세종과고 한번 보시면은요. 남들이 1학년 동안 배우는 걸 1학년 1학기에 끝내야 됩니다. 수학. 남들이 2학년 때 배우는 걸 1학년 2학기 때 끝내고요. 그럼 나중에 뭐 하냐? 대학교 때 배우는 걸 미리 당깁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는 AP 교과가 있는데 이 AP 교과를 들으면 대학교를 갔을 때 인정해 줍니다. 너 그거 이수했네? 안 들어도 돼.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안 했지만 재수 좋게 들어갔다 해도 문제입니다. 과학은 조금 더 심각한 게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학년 때 2를 다 배웁니다. 이 주변의 모든 고등학교는. 근데 얘네는요 1학년 1학기 때 2 과목을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이 선행 안 해도 돼. 선행 안 해도 과학고 올 수 있어 라고 설명해 말씀하실 거고요.
애가 면접 보고 너 선행 안 했어? 괜찮아, 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합격하고 나면 3월 전까지 애들 선행시킵니다. 학교에 와가지고 이 툴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학습량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교육 과정과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과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요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과학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전에 있었던 정말 최상위 과학을 다지기 위한 그런 친구들의 영재반이 있고요. 여기서는 빠르게 통합과학을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수능의 핵심이죠. 통합과학을 하고 여기 물화생지까지 진도를 좀 뽑아주자. 이 반이고요. 최상위반은 사실은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과학. 통합과학을 완성을 시켜놓고 고등학교를 보내겠다. 이게 핵심인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조금 저학년 때부터 빨리빨리 한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 과목인 일반 선택 물화를 해서 어려운 문제도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고등학교를 보내자가 핵심입니다. 요 두 개 친구들은 2학년 때, 3학년 때 통합과학 예상되는 수능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지 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이렇게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 선행으로 몇 점입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이 정도 등급 받을 정도는 된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심화반은요, 과학에 관심이 없거나 과학이 좀 많이 약한 친구들인데 혹은 처음 배우는 친구들의 내신을 다져가지고 과학의 기초를 좀 만들어주는 반이고요.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 친구들도 통합과학 뽑을 수 있게 반이동이나 아니면 커리큘럼 변경 등이 있을 겁니다. 현재 6학년 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진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3월에 중학교 생명과학과 중학교 지구과학 좀 어느 정도 애들이 처음 접할 때 좀 들어갈 수 있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들어갈 거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생명과학을 뽑아서 효율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여러 과목 섞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뽑아서 가르치고 해서 중학교 과학을 1학년 입학 전까지 중학교 과학을 한번 훑어볼 수 있게 커리를 좀 잡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고등학교 통합과학 1학기, 2학기 이렇게 시키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히 통합과학을 다져놓으면 중학교 과학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하는 친구들은 뽑아서 고등학교 물화를 진도를 빼면서 이런 영재교 과학고 입시도 대비할 수 있게 좀 몰아준다면, 그게 아니라면 요 과학을 조금 여기서 다시 한번 물화를 다지고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물리학 화학을 다지고 통합과학을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되면 고등학교 물화를 좀 넣어서 어려운 문제까지 대응할 수 있게 마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거죠. 중학교 과학 끝나면 고등학교 1학년 과학 해야지. 저희 원래 커리가 그랬거든요. 근데 입시가 바뀌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을 해야지가 수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들은 이때부터 과학 수능을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커리가 조금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반복을 시키면서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선행을 좀 준비시키면서 아이들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승반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도하면서 과학을 끌어가겠습니다. 중1 아이들도 뭐 비슷하게 학년이 좀 다르지만 중1 아이들도 비슷하게 지도할 거고요. 현재 3월에 통합과학반을 오픈합니다. 상위반 친구들 위해서. 이 친구들은 중학교 과학을 완성한 친구들 대상이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중학교 과학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따로 뽑아서 지도한 다음에 들을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물리 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물리화학, 화학을 완성하는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 외에도 통합과학을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을 위한 반들도 세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화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커리큘럼 참고해 주시고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지만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예비고일 전까지 뭘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끝내면 다시 반복시켜서 정말 필요한 거를 짚어주고 3월에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과학 같은 경우도 이때 다시 한번 애들이 부족한 부분 통합과학 심화라든지 물리학, 화학 같은 거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거 좋은 거 만들어서 3월 전까지 마치고 보낼 겁니다. 이런 커리큘럼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6학년 반 친구들은 지금 현재 최상위반으로 3월에 개강을 해서 우선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우선 오픈 예정입니다.
수요일 반, 목요일 반 이렇게 일부 4시 10분부터 6시 35분까지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중1은 이제부터 내신이 많이 들어간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과학이 나가는 최상위반 친구들이 목요일과 토요일에 있고요. 따로따로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아이들이 이제 과학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 중학교 과학을 좀 다뤄줄 수 있게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합쳐서 보시면 6학년과 1학년이 이렇게 섞여 있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이들 6학년 친구들의 뒷시간과 중학교 친구들의 앞시간에 아이들 이렇게 개별 보충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이들 조금 당연히 청강은 저희가 아이들을 맞춰서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별로 보충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교재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은 지금 개정된 교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좀 좋은 교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MP 통합과학 1, 2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생명과학만 뽑아서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ESC 중등과학이라는 책으로 지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1학년 과학부터 심화반 천천히 배우는 친구들을 위한 MP 교재나 그리고 저희 과학 선생님들이 따로 아이들 외울 수 있게 만들어주신 암기 노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외워야 할 거 지도해주고 보충해가면서 끌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암기 이렇게 지도하고요. 저희 중1 친구들은 내신 대비가 들어갑니다. 1학기 때 보는 학교가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2학기 때가 대부분이지만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 내신 대비는 지도할 예정이고요. 짧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다 짚을 예정입니다. 우선 개념 정리를 이 책으로 아이들 내신 저희 자체 교재로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 주요 기출 가지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 전에 아이들 학교별 특성에 맞춰가지고 직전 대비 수업을 들어갑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저희 주변에 과학 내신이 좀 특이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나 혹은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과학은 조금 특별한데요. 우선 첫 번째, 송파나 잠실이나 한산중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분석할 게 없습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실제 문제 보시면 약간 이제 좀 심화 문제나 고등학교 내용이나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할 수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게 좀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과학 기준입니다. 한산이 원래는 좀 쉬운 학교에 속했다면 요 근래 정말 어렵게 난이도 좀 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한산은 또 따라오는데요. 여기 가락, 거원, 신안, 한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좀 분산되어서 따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그냥 차근차근 중간고사는 1단원, 2단원이야. 기말고사는 3단원, 4단원이야. 이렇게 대부분 나간다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챙기기가 좀 어려서 선생님들 좀 달려드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산 또 따라오는데 풍납과 천일과 한산, 해누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만 봅니다. 한 학기에. 한 개만 봅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니야? 그 중간 때 쉬면 되는 거 아니야? 공부 시간 늘어났네라고 볼 수 있지만 시험 범위를 전 범위로 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보시면 중간고사는 안 보고 이렇게 기말고사 100으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둔촌, 보성, 상일, 오륜, 해누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라고 서술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서술형 비중이 특히 높고요. 해누리 여기 중학교나 오륜중은 시험을 서술형 100으로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수는 적겠지만 시간 관리가 진짜 안 되죠. 네, 보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에 진행할 때 아이들 내신 개별 보충도 이때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시간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스트인데요. 매주 이렇게 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보다 훨씬 외울 게 많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외우게끔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바로 보충을 하고요. 그리고 단원평가 같은 경우에도 주요 유형 20문제 30분 단원이 끝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요거 학부모님 통통통으로 점수 보내드리고요. 애들 못할 경우에는 아까 그 시간에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꼼꼼하게 지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송파 캠퍼스 과학 선생님들이 정말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인데 제가 고입 설명회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고입 설명회를 진행할 때 그리고 학생 설명회를 진행할 때 학생과 학부모님께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이게 학생부를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써지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 봐야 잘 써지는 거죠. 근데 온전히 어머니 학부모님의 지원과 학생의 노력으로 점수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독서 활동 기록입니다. 요거 제가
2010년에 늘푸른 수학은 여기서 아이들 고입을 지도하면서 2010년부터 한 14년까지는 한 학기에 읽은 책이 10권인 친구가 있었는데 옆에 주변의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독서를 안 했니?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 학습을 열는데 한 학기에 10권이면 우와, 너 독서왕이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록되는 양이 정말 줄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냥 다 때려서 넣는 게 아니라 공통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목별로 영역별로 구분은 지어주십니다. 요거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책 수준이 이게 고입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할 수 있는 거 좀 잘하자. 그리고 이게 학기에 들어가면요, 입학했을 때 이번 학기에 독서 기록 며칠까지 가져와,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져와라 라고 선생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애들은 어머님 아버님께 못 들었다고 하겠지만 반드시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생 설명회 때 기록 0건이에 손들어봐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오란 얘기를 안 한 친구 손들어봐 하니까 7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회 끝나고 어쨌든 이거는 뭐 이게 학기가 지나면 수정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딱 설명회 끝나니까 7명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달라고 하셨었는데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데 그 학기가 지나가면 그냥 0건으로 남습니다. 기록.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좀 기록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고입에 관심이 없으셔도요, 지금 기록을 좀 시켜주시면 이 책 특히 좋은 책은 다시 읽어서 고등학교에 또 내면 됩니다. 독서 기록장에 A4 한 장 정도 분량인데 아까 학교별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2000자 내외로 갖고 와야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저자와 책 이름만 내도 인정해주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독서 기록을 해둬라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요거 입학하시면 안내문으로 날라옵니다. 요런데 그 독서 기록 제출하세요 라는 게 날라오는데요. 요런 거 있죠. 요런 학교. 요런데 독서 기록 하세요라고 날라오는데 여기 기록하시면 자동으로 이동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여기 기록했다고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 아이가 학교에 제출할 때 가져갈 수 있게 책 끝까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주요 고등학교와 주요 대학교에 추천 도서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읽어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요 학교들의 그런 내용들도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셔서 자기소개서의 기록도 될 수 있게 잡아주십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아이들이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두니까 학생부 기록이 빵빵해지고요. 책도 좀 좋은 책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손 놓고 계시면은요, 나중에 독서 기록이 2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0건이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 고인 중학생 중에 그때 충격받았던 그 명탐정 코난 48권 이런 거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런 실제 적어줍니다. 그런 게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들어가서 잘 반영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지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과 수업 진도와 커리큘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들은 저희 과학 선생님들입니다. 꼼꼼하게 지도해서 아이들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도하겠습니다. 요 다음 얘기 저희 시간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커리큘럼과 시간표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 혹은 궁금하신 부분 좀 긁어드릴 수 있게 저희 과학과 전체 팀장님 모시고 잠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복도에서 자료집하고 음료수 나눠줬던 사람이고요. 그 상담실 직원 아니고 과학과 팀장입니다. 황병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는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늘푸른에서 이제 과학과에서 최종 목표는 무엇이다 하면은 그 극상위권이나 이제는 저 하위권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를 좀 보내자. 이런 목표를 좀 삼아서 커리큘럼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6학년 학생들이 중등과학을 먼저 좀 시작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등 생명이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생명과학만 왜 계속 모았느냐. 이렇게 되면 1학년 1학기 때 배운 생명 내용하고 2학년 1학기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학기별로만 나가게 되면 개념이 이어지지 않아서 저때 그거 까먹었어요. 그럼 다시 해줘요.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우선은 그 생명에 대한 것들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나온 거를 쭉 이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생명 시스템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였어 라고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화학, 생명, 화학, 지구, 이제는 물리 이렇게 좀 가자. 이렇게 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6학년 때 중등 거를 다 마무리 지어 놓으면 이제 어머님들 이제 상담 드릴 때 지금 애들의 진로가 무엇이냐 이것 결정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애가 뭐 할 줄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우선 그 고민을 거꾸로 생각하면 아이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라는 건 아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좀 나중에 하지 하면 이미 이제는 학생이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점점 줄어가서 스타트가 늦어진다라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과 공부를 하다가 문과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래 해봐 이렇게 되는데, 문과 공부를 하다가 이과라면 그 수학이라는 부분인가 과학이라는 부분이 짧은 기간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6학년 때 과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학은 이미 늘프론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과학도 같이 챙겨서 간다라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모든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지수,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넓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2학년 가가지고 저는 과학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통합과학 할 만큼은 좀 해두자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만 맞춰가면 되는 상황이라서 6학년 때 과학 해놓고 그 다음에 1학년 올라갈 때 그래서 최상이냐 영재만 이어서 또 갈릴 거고, 그러면 1학년 때 최상이었지만 2학년 때 나는 외고 쪽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2학년 내신 중심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요거 안 해놓고 갔을 때 나중에 이제 1학년 때 중등과학을 다 마무리하고 뭐 어쩌고 하려다 보면 아니 좀 영재교 과고 쪽은 이제 먼저 제끼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학생들의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은데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해놔서 학생들 앞으로의 것들을 확실하게 넓혀놓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1학년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통합과학을 이제는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최상위로 시작해서 영재고 과고 쪽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런데 지금 통합과학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1학기 때 시험을 보든 2학기 때 시험을 보든 1학년 과학은 한 번은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1학기 걸 다 끝내놓고 2학년 거 가는데, 그러면 통합과학을 시작하는 게 여기서 시작하는 1학년 때 시작하는 반하고 2학년 때 시작하는 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2학년 때 시작할 때는 우리 아이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영재교 과고 쪽을 진학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는 의대를 진학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이제 보면 의대를 간다는 학생들이 더 뛰어난 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향점을 좀 보고서 기준으로 보자. 영재교 과고 쪽은 수학하고 과학에 이제는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상산이나 하나, 용인의 외대부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민사고 뭐 이렇게 된다면 그 학교들에서 의대 진학률을 좀 보게 되면 영재교 과고 쪽은 진학을 못 하는데 그쪽에서 의대 진학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의대 쪽의 진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것부터 중딩 때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국영수가사를 먼저 고르게 A를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고르게 A를 맞아야 되는데 과학에 대한 선행을 그렇게 빠르게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통합과학하고 물리, 화학 정도를 정리를 해서 입학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의대 쪽 진로는 전국 단위 자사 쪽으로 몰아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과학에 대한 시점이 1학년 때 할 거냐 2학년 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2학년 때는 전국 자사를 노린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영재고 과고 쪽을 노린다. 그런데 이제 아직 안 정해졌다. 그러면 좀 넓혀서 가자.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늘푸른에서 이제는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다. 이제 통합과학은 어느 정도까지 수능까지는 대비를 해서 보내겠다. 그리고 지향점을 좀 먼저 좀 짚어가자. 그래서 아직 지향점이 안 잡혀 있다라면 과학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기회를 좀 더 가능성 있는 문을 더 폭넓게 넓혀주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간표 확정이 좀 되려면 어머님들 이제 아이들하고 오늘 가서는 얘기해 보시고 그러면 내년 수학 시간하고 그다음에 그 앞뒤로 이어지는 부분 고민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 상담실에 전화 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